의미 없이 보내버린 시간을 우리는 버려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버려진 시간일까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자신의 착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거창하게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작지만 어떤 일이든 시간을 보냈으면 그만큼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버려진 시간이라는 것, 그것 자체가 욕심인 거지요. 더 큰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려 해도 그 이면의 어떤 일들로 늘 괴롭고 슬픈 생각이 가슴에 또아리를 들고 있음을 봅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보며 자아를 잃지 않으려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더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써 가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은 생각을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고민이 있는데 그것을 고민해서 그 고민이 해결된다면 고민을 하겠다고요. 그러나 고민을 한다고 그것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고민하고 슬퍼하는 시간에 내일을 위한 시 한 줄 더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늘 즐겁고 행복한 생각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학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김수희입니다. 애모.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당신은 나의 남자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 책을 듣고 계십니다. 무심으로 속도 조절 없이 가는 시간을 원망도 해보지만 내 마음만 야속하다 느낄 뿐 시간은 절대로 그것을 이해하지도 아는 채 하지도 않습니다. 지난달 초순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세종시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1급인 수염풍뎅이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거기에 생태환경 전문가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저녁 시간에 모여 밤 11시까지 수염풍뎅이의 서식지를 중심으로 얼마나 분포되었는지 조사하는 일입니다. 첫날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 윤창만 박사의 지도 아래 포집 등을 설치하고 유인을 해보았는데요. 아직은 활동 시기가 아닐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깨고 발견이 된 겁니다. 다들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발견된 개체수가 6마리였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이 반가워서 서로 모여들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몰려들었고 시민들도 무척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며 같이 덩달아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학생들 데리고 활동을 합니다. 즐겁고 기대가 되는 활동이라 마냥 행복한데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며 소개해드릴 시는 제 첫 시집 속의 시를 읽고 느낌과 그 시작 노트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시집의 제목이 남겨진 사랑을 위하여인데요. 내게 가슴 깊이 남겨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시를 읽으며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집은 2011년 12월에 발간을 하였습니다. 제 둘째 아들 결혼식 답례품으로 주려고 발간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에 쫓겨 무척 힘들게 출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신 출판 기념회는 결혼식으로 거하게 치루었지만요. 10여 년이 흐른 지금 다시 들춰 읽어보니 기분이 새삼스럽습니다. 책머리에 있는 시집을 내며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집을 내며 가슴으로 품었던 자식을 보는 기분이 이럴 것입니다. 나의 가슴에 일렁이던 얼얼한 그리움들을 하나하나 풀어 헤치고 그것들을 여기 작은 시집에 오롯이 삼았습니다. 추억과 사랑과 그리움들과 아픔들을 부끄럽지만 소중하게 담아 정성껏 엮어냈습니다. 영원히 간직하게 될 보석 같은 시집입니다. 2011년 12월 매헌 여기용 이렇게 썼네요. 정말로 간략한 제 마음입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이 짧은 글 속에 제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 시집 남겨진 사랑을 위하여는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기지개를 켜다, 2부는 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3부는 빈 바랑에 산을 담다, 4부는 거미줄에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부 속의 시부터 먼저 하나하나 읽으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드릴 시는 세상 바라보기 읽어드립니다. 세상 바라보기 여기용. 온기 없는 전봇대 위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굵은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기초공사를 하고 촘촘히 이어지는 직선공법으로 둥근 안식처를 만든다. 보잘것없는 외관은 투박스럽지만 작은 나뭇가지로 단단하게 마른 풀잎으로 포근하게 꾸민 그들만의 보금자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따스함이 넘친다. 작은 나뭇가지 사이로 보는 세상은 온통 회색빛 어리석음이다. 비웃음과 질시와 모함들이 벌레 먹은 낙엽이 되어 뒹굴고 있다. 네, 이 시는 까치집을 짓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위에서 보는
그 나뭇가지 사이로 보는 세상은 어떨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썼던 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나뭇가지 물어다가 얼기설기 얽혀놓는 것 같은 그런 집인데도 사실 보면 튼튼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잘 엮여져 있고요. 그 안에는 포근한 나뭇잎이나 다른 부드러운 것들을 가지고 보금자리를 꾸며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모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해도 까치집은 절대 흔들림이 아니라 떨어지는 법이 없죠. 그만큼 단단하게 나무 위에 고정을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게 바라보는 그 속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참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 어리석음이 또는 질시와 모함들이 많이 난무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기지개를 켜다 읽어봅니다. 기지개를 켜다. 여규용. 새벽 온 힘을 쏟아 어둠을 밀어내고 서서히 밝아오는 아침. 지난밤 수많은 이야기가 영롱한 아침 이슬로 내려앉으면 온몸에 모공이 열리듯 내 기억의 편린들이 날개를 편다. 물끄러미 바라보는 창밖 하얗게 내려앉은 안개 사이로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 한 점은 가슴을 파고드는 사랑이었고, 눈을 감으면 살며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귓전에 스치는 노랫소리는 환청으로 들리는 그리움이었다. 빈 하늘 저편 하늘을 헤치며 피어오르는 햇살, 또다시 시작하는 하루를 온전히 제로남아 사라질 아침을 연다. 네, 많은 생각으로 밤을 보내며 어쩌어찌 하다가 겨우 새벽을 맞으면 이런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도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다가오는 아침 햇살을 반갑게 맞이하곤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세제에 넘나드는 바람이 되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제에 넘나드는 바람이 되어. 여규영. 솔숲 바람소리 등줄기에 가볍게 내려앉는 가을. 누군가 부르는 듯 뒤돌아보니 귀틀집 봉당 위로 햇살만 가득하다. 조령관 오르는 길엔 수많은 사연들 낙엽으로 뒹굴고 옹이진 상처엔 슬픈 사연만 가득하다. 수백리 물길 낙동강 발원지에 맑고 고운 심성으로 흩어진 가을 햇살, 묵묵히 고개 숙여 소원을 빈다. 세제 옛길을 더듬어 올라 마지막 관문 앞에 서니 바람이 스치듯 내게 전해주는 말, 소나무 아래 묵묵히 맴돌던 묵향이 되어 구름도 잠시 머물던 뜰에 그림자 가득히 옛 이야기 풀어놓는다. 억겁에 이끼는 아픔으로 남아 맨몸으로 나를 맞는다. 세상은 여전한 기다림 속에 처마 끝에 달린 햇살만 내 마음에 어리고, 멀리 높은 하늘 아래 큰 뜻으로 오르던 길 간절한 그리움에 못내 사무쳐 파란 햇살에 베인 아픔이여. 네, 오래전에 제가 문경 세제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옆으로 가면 옛길이라고 해서 오솔길 같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오르다 보면 낙동강 발원지라고 하는 작은 샘도 만나고요. 숲속에 다양한 새소리, 바람소리 참 정겹게 들려옵니다. 거기를 이렇게 걸으면서 참 옛날 추억과 이 길을 걸었던 많은 선비들의 그런 아픔을 생각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서주경이 부릅니다. 당돌한 여자.
좋은 거죠. 그때는 그게 매력이에요. 관심 없는 듯한 말투 눈빛. 하지만 그대 시선을 나는 안 보고도 느낄 수 있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일어나 단돌한가요? 술 한잔 사주실래요? 야야야야야 날 봐요. 우리 마음 속이지는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면 손해라도 보나요? 야야야야 말해요. 그대 여자 돼달라고 말해요. 난 이미 오래전 그대 여자이고 싶었어요. 애인이 없다는 거 맞죠? 혹시 숨겨둔 건 아니겠죠? 믿어요 그대의 말을. 행여 있다 해도 양보는 싫어. 그대는 그게 마음에 들어. 여자만을 듯한 겉모습에 사실은 아무에게나 마음 주지 않는 그런 남자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일어나 단돌한가요? 술 한잔 사주실래요? 야야야야 날 봐요. 우리 마음 속이지는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면 손해라도 보나요? 야야야야 말해요. 근데 여자 돼달라고 말해요. 난 이미 오래전 그대 여자이고 싶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앞에서 몇 편의 시를 읽었는데요. 오래전에 썼던 제 시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읽어보니 느낌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더 아련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짠한 마음이 뭉게구름 피어나듯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기분이 제가 시를 쓰는 이유가 아닐까요? 지나온 삶의 흔적을 따라 걷는 역사의 뒤안길 같아 참 행복합니다. 다음 시 읽어봅니다. 담쟁이 읽어보겠습니다. 담쟁이 여규영. 깊은 절망 같은 회색빛 담장, 그 너머 미지의 세계를 그리워하며 한 발 한 발 오른다. 파란 잎 하나 물기도 없는 담벼락에 작은 희망 가슴에 담고 아주 작은 걸음으로 아주 느리게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 허리춤 단단히 고추 세우고 회색빛 담장을 푸르게 물들이며 오르고 있다. 먼 훗날 담장 너머 세상을 보고는 무슨 생각을 할까? 네, 이거는 제가 그동안 살아온 그런 힘듦을 담쟁이에 빗대서 썼던 시입니다. 담쟁이가 그렇죠. 물기도 없는 담벼락에 참 희망 하나 가슴에 담고 한 발 한 발 아주 느리게 그렇게 내일을 향해서 이렇게 기어오릅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삶에 대한 그런 간절한 욕망, 간절한 힘이 대단하다 느끼게 됩니다. 이어서 미련이라는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 여규영. 유리창에 매달린 빗방울 하나 짧은 생에 마침표를 찍듯 툭 손을 놓는다.
영롱했던 빛을 잃은 탓이겠다. 안개처럼 스멀거리던 기억들 내 안에 담석처럼 굳어져 짧은 아픔만 메아리가 된다. 남겨진 흔적 바라보며 한숨 짓는다. 비가 오는 날 유리창에 이렇게 매달린 빗방울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다가 어느 순간에 툭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 그 떨어지는 모습에서 제 마음이 참 뭉클뭉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 볼까요? 꿈이라는 시입니다. 꿈. 여기용. 하늘에 오르고 싶어 산으로 간다. 습한 물줄기 바람 한 점은 영롱한 이슬이 되고 토에 놓는 가쁜 숨은 가파른 능선에 바위처럼 뒹굴고 있다. 푸른 숲 속의 수채화 같은 환상을 본다. 시골 구멍가게 촉수 낮은 알전구 아래서 촘촘히 써내려가던 사연들, 계곡에 밀려드는 바람으로 사라지고 알맹이 없는 쭉정이 같은 기억만 매미소리처럼 맴돈다. 언제쯤일까? 내가 버린 흔적들이 무지갯빛 꿈으로 피어날 그날이. 누구나 이렇게 꿈을 가지고 살죠. 꿈을 키우며 살고 꿈을 만들며 삽니다. 우리가 가진 꿈이 있다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따지기 전에 새로운 꿈 그 밑바닥에 고이며 잃어버린 꿈 다시 찾아서 하루하루 즐겁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입니다. 불면 읽어봅니다. 불면. 여기용.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면 잠을 자지 못한다. 아마도 체질 탓인 듯 하지만 예민한 성격 때문인지도 모른다. 자야지 하는 생각이 불 꺼진 방 천장에 매달려 점점 맑아지는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고 오래된 벽시계의 조침 소리만 먹물 같은 어둠을 흔든다. 뒤척이는 밤이 나뭇잎 갉아먹듯 가고 수많은 생각이 하나둘 뼈대를 세울 즈음 창밖은 이내 새로운 아침이 기척을 한다. 얻은 거 하나도 없이 밤을 새우고 말았다. 잊었던 서러움만 하나가득 도로 찾았다. 커피를 마시지 않았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밤새 생각의 뼈대를 올리고 허물다가 불면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몸으로 때우고 있다. 언제쯤 이런 불면의 밤이 사라질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오후에 커피 한 잔만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곤 했어요. 예민했던 탓이겠죠, 커피에.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커피를 마셔도 밤에 잠을 잘 잡니다. 참 체질이 변한 건지 아니면 커피에 제가 적응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밤에 잠이 안 오고 여러 가지 생각을 이리 하고 저리 하고 하다가 아침을 맞으면 참 그 기분 참 묘합니다. 한편으로는 짜증도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먹먹하고 멍한 정신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 많이 했더랬습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시를 읽었습니다. 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자연이 부릅니다. 찰랑찰랑. 찰랑찰랑 찰랑대네 잔에 담긴 위스키처럼
의미 없이 보내버린 시간을 우리는 버려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버려진 시간일까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자신의 착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거창하게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작지만 어떤 일이든 시간을 보냈으면 그만큼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버려진 시간이라는 것, 그것 자체가 욕심인 거지요. 더 큰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려 해도 그 이면의 어떤 일들로 늘 괴롭고 슬픈 생각이 가슴에 또아리를 틀고 있음을 봅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보며 자아를 잃지 않으려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더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써 가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은 생각을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고민이 있는데 그것을 고민해서 그 고민이 해결된다면 고민을 하겠다고요. 그러나 고민을 한다고 그것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고민하고 슬퍼하는 시간에 내일을 위한 시 한 줄 더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늘 즐겁고 행복한 생각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학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김수희입니다. 애모.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데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 책을 듣고 계십니다. 무심으로 속도 조절 없이 가는 시간을 원망도 해보지만 내 마음만 야속하다 느낄 뿐 시간은 절대로 그것을 이해하지도 아는 체 하지도 않습니다. 지난달 초순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세종시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1급인 수염풍뎅이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거기에 생태환경 전문가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저녁 시간에 모여 밤 11시까지 수염풍뎅이의 서식지를 중심으로 얼마나 분포되었는지 조사하는 일입니다. 첫날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 윤창만 박사의 지도 아래 포집 등을 설치하고 유인을 해보았는데요. 아직은 활동 시기가 아닐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깨고 발견이 된 겁니다. 다들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발견된 개체수가 6마리였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이 반가워서 서로 모여들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몰려들었고 시민들도 무척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며 같이 덩달아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학생들 데리고 활동을 합니다. 즐겁고 기대가 되는 활동이라 마냥 행복한데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며 소개해드리시는 제 첫 시집 속의 시를 읽고 느낌과 그 시작 노트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시집의 제목이 남겨진 사랑을 위하여인데요. 내게 가슴 깊이 남겨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시를 읽으며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집은 2011년 12월에 발간을 하였습니다. 제 둘째 아들 결혼식 답례품으로 주려고 발간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에 쫓겨 무척 힘들게 출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신 출판 기념회는 결혼식으로 거하게 치루었지만요. 10여 년이 흐른 지금 다시 들춰 읽어보니 기분이 새삼스럽습니다. 책머리에 있는 시집을 내며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집을 내며 가슴으로 품었던 자식을 보는 기분이 이럴 것입니다. 나의 가슴에 일렁이던 얼얼한 그리움들을 하나하나 풀어 헤치고 그것들을 여기 작은 시집에 오롯이 삼았습니다. 추억과 사랑과 그리움들과 아픔들을 부끄럽지만 소중하게 담아 정성껏 엮어냈습니다. 영원히 간직하게 될 보석 같은 시집입니다. 2011년 12월 매헌 여기용 이렇게 썼네요. 정말로 간략한 제 마음입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이 짧은 글 속에 제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 시집 남겨진 사랑을 위하여는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기지개를 켜다, 2부는 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3부는 빈 바랑에 산을 담다, 4부는 거미줄에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부 속의 시부터 먼저 하나하나 읽으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드릴 시는 세상 바라보기 읽어드립니다. 세상 바라보기 여기용. 온기 없는 전봇대 위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굵은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기초공사를 하고 촘촘히 이어지는 직선공법으로 둥근 안식처를 만든다. 보잘것없는 외관은 투박스럽지만 작은 나뭇가지로 단단하게 마른 풀잎으로 포근하게 꾸민 그들만의 보금자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따스함이 넘친다. 작은 나뭇가지 사이로 보는 세상은 온통 회색빛 어리석음이다. 비웃음과 질시와 모함들이 벌레 먹은 낙엽이 되어 뒹굴고 있다. 네, 이 시는 까치집을 짓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위에서 보는 그 나뭇가지 사이로 보는 세상은 어떨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썼던 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나뭇가지 물어다가 얼기설기 얽혀놓는 것 같은 그런 집인데도 사실 보면 튼튼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잘 엮여져 있고요. 그 안에는 포근한 나뭇잎이나 다른 부드러운 것들을 가지고 보금자리를 꾸며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모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해도 까치집은 절대 흔들림이 아니라 떨어지는 법이 없죠. 그만큼 단단하게 나무 위에 고정을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게 바라보는, 그 속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참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 어리석음이 또는 질시와 모함들이 많이 난무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기지개를 켜다 읽어봅니다. 기지개를 켜다. 여규용. 새벽 온 힘을 쏟아 어둠을 밀어내고 서서히 밝아오는 아침. 지난밤 수많은 이야기가 영롱한 아침 이슬로 내려앉으면 온몸에 모공이 열리듯 내 기억의 편린들이 날개를 편다. 물끄러미 바라보는 창밖 하얗게 내려앉은 안개 사이로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 한 점은 가슴을 파고드는 사랑이었고, 눈을 감으면 살며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귓전에 스치는 노랫소리는 환청으로 들리는 그리움이었다. 빈 하늘 저편 하늘을 헤치며 피어오르는 햇살, 또다시 시작하는 하루를 온전히 제로남아 사라질 아침을 연다. 네, 많은 생각으로 밤을 보내며 어쩌어찌 하다가 겨우 새벽을 맞으면 이런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도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다가오는 아침 햇살을 반갑게 맞이하곤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세제에 넘나드는 바람이 되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제에 넘나드는 바람이 되어. 여규영. 솔숲 바람소리 등줄기에 가볍게 내려앉는 가을. 누군가 부르는 듯 뒤돌아보니 귀틀집 봉당 위로 햇살만 가득하다. 조령관 오르는 길엔 수많은 사연들 낙엽으로 뒹굴고 옹이진 상처엔 슬픈 사연만 가득하다. 수백리 물길 낙동강 발원지에 맑고 고운 심성으로 흩어진 가을 햇살, 묵묵히 고개 숙여 소원을 빈다. 세제 옛길을 더듬어 올라 마지막 관문 앞에 서니 바람이 스치듯 내게 전해주는 말, 소나무 아래 묵묵히 맴돌던 묵향이 되어 구름도 잠시 머물던 뜰에 그림자 가득히 옛 이야기 풀어놓는다. 억겁에 있기는 아픔으로 남아 맨몸으로 나를 맞는다. 세상은 여전한 기다림 속에 처마 끝에 달린 햇살만 내 마음에 어리고, 멀리 높은 하늘 아래 큰 뜻으로 오르던 길 간절한 그리움에 못내 사무쳐 파란 햇살에 베인 아픔이여. 네, 오래전에 제가 문경 세제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옆으로 가면 옛길이라고 해서 오솔길 같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오르다 보면 낙동강 발원지라고 하는 작은 샘도 만나고요. 숲속에 다양한 새소리, 바람소리 참 정겹게 들려옵니다. 거기를 이렇게 걸으면서 참 옛날 추억과 이 길을 걸었던 많은 선비들의 그런 아픔을 생각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서주경이 부릅니다. 당돌한 여자.
양보는 싫어. 그대는 그게 마음에 들어. 여자만을 듯한 겉모습에 사실은 아무에게나 맘 주지 않는 그런 남자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런 날 한돌한가요? 술 한잔 사주실래요? 야리야리야리야리 날 봐요. 우리 마음 속이지는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면 손해라도 보나요? 야리야리야리야리 말해요. 근데 여자께 달라고 말해요. 난 이미 오래전 그대 여자이고 싶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앞에서 몇 편의 시를 읽었는데요. 오래전에 썼던 제 시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읽어보니 느낌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더 아련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짠한 마음이 뭉게구름 피어나듯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기분이 제가 시를 쓰는 이유가 아닐까요? 지나온 삶의 흔적을 따라 걷는 역사의 뒤안길 같아 참 행복합니다. 다음 시 읽어봅니다. 담쟁이 읽어보겠습니다. 담쟁이 여규영. 깊은 절망 같은 회색빛 담장, 그 너머 미지의 세계를 그리워하며 한 발 한 발 오른다. 파란 잎 하나 물기도 없는 담벼락에 작은 희망 가슴에 담고 아주 작은 걸음으로 아주 느리게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 허리춤 단단히 고추 세우고 회색빛 담장을 푸르게 물들이며 오르고 있다. 먼 훗날 담장 너머 세상을 보고는 무슨 생각을 할까? 네, 이거는 제가 그동안 살아온 그런 힘듦을 담쟁이에 빗대서 썼던 시입니다. 담쟁이가 그렇죠. 물기도 없는 담벼락에 참 희망 하나 가슴에 담고 한 발 한 발 아주 느리게 그렇게 내일을 향해서 이렇게 기어오릅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삶에 대한 그런 간절한 욕망, 간절한 힘이 대단하다 느끼게 됩니다. 이어서 미련이라는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 여기용. 유리창에 매달린 빗방울 하나 짧은 생에 마침표를 찍듯 툭 손을 놓는다. 영롱했던 빛을 잃은 탓이겠다. 안개처럼 스멀거리던 기억들 내 안에 담석처럼 굳어져 짧은 아픔만 메아리가 된다. 남겨진 흔적 바라보며 한숨 짓는다. 비가 오는 날 유리창에 이렇게 매달린 빗방울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다가 어느 순간에 툭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 그 떨어지는 모습에서 제 마음이 참 뭉클뭉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 볼까요? 꿈이라는 시입니다. 꿈, 여기용. 하늘에 오르고 싶어 산으로 간다. 습한 물줄기 바람 한 점은 영롱한 이슬이 되고 토에 놓는 가쁜 숨은 가파른 능선에 바위처럼 뒹굴고 있다. 푸른 숲 속의 수채화 같은 환상을 본다. 시골 구멍가게 촉수 낮은 알전구 아래서 촘촘히 써내려가던 사연들, 계곡에 밀려드는 바람으로 사라지고 알맹이 없는 쭉정이 같은 기억만 매미소리처럼 맴돈다. 언제쯤일까? 내가 버린 흔적들이 무지갯빛 꿈으로 피어날 그날이. 누구나 이렇게 꿈을 가지고 살죠. 꿈을 키우며 살고 꿈을 만들며 삽니다. 우리가 가진 꿈이 있다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따지기 전에 새로운 꿈 그 밑바닥에 고이며 잃어버린 꿈 다시 찾아서
하루하루 즐겁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입니다. 불면 읽어봅니다. 불면. 여기용.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면 잠을 자지 못한다. 아마도 체질 탓인 듯 하지만 예민한 성격 때문인지도 모른다. 자야지 하는 생각이 불 꺼진 방 천장에 매달려 점점 맑아지는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고 오래된 벽시계의 조침 소리만 먹물 같은 어둠을 흔든다. 뒤척이는 밤이 나뭇잎 갉아먹듯 가고 수많은 생각이 하나둘 뼈대를 세울 즈음 창밖 이내 새로운 아침이 기척을 한다. 얻은 거 하나도 없이 밤을 새우고 말았다. 잊었던 서러움만 하나가득 도로 찾았다. 커피를 마시지 않았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밤새 생각의 뼈대를 올리고 허물다가 불면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몸으로 때우고 있다. 언제쯤 이런 불면의 밤이 사라질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오후에 커피 한 잔만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곤 했어요. 예민했던 탓이겠죠. 커피